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함께합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곳곳에 또 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또 오늘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리면서 밤부터는 이 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또 아침까지는 안개도 짙게 끼고요. 또 시야가 답답한 곳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지역의 현재 기온 9도로 또 어제와 비슷하고요. 또 낮 기온도 역시 18도까지 올라가면서 좀 예년보다 좀 더 높은 날씨 기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간영관광지에 이 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이와 맞물려서 또 간영관광지의 종합개발계획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원주시에서 이 교장과 교감 등이 또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좀 그 학교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진단검사가 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기도 했었는데요. 좀 전반적인 원주 지역의 코로나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월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도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죠. 11월 17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시는 이달 20일까지 요양원을 비롯해서 고위험 시설에 대한 2차로 코로나19 일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원주의 요양원과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재활시설 등 99곳 2,800여 명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 실시되었던 원주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종사자 600여 명에 대한 검사에선 검사자 모두가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에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책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은 수능 운영관리 지침 연수는 권역별로 나눠서 실시하고 또 수능 당일에 시험장 앞에 응원은 일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학교에 마스크를 1인당 5개씩 또 알코올 티슈는 학급당 5개씩 보급하고 수능 시험장 학교는 체험학습 등을 지양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기한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에 회의를 갖고 올해 연말까지였던 기존의 수검 마감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함께 적용받는 직장 가입자들의 경우 미수검 시 사업주의 과태료 부과 위험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소금산 출렁다리로 전국적인 명소로 부상하고 있죠. 원주 간영관광지의 랜드마크 기능을 담당할 통합건축물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이 원주시가 간영관광지 종합개발을 통해서 이 간영관광지 통합건축물을 또 조성한다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 김광수 부시장 연결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원주 부시장 김광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 간영관광지에 이 5개 분야 시설을 통합해서 건축물을 만든다 이 밝혔는데요. 예. 뭐 5개 분야가 어떤 것이고요? 통합 건축물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통합 건축물은 저희가 지난해를 비롯해서 올해 하반기까지 3개 정부 부처의 공모 사업을 포함해서 5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합니다. 네. 이제 5개 분야를 말씀드리면 이제 교통약자가 관광 체험을 접근성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케이블카의 탑승장을 거기다 설치하고 3층에 네. 그다음에 이제 해수부 공모 사업인 섬강 유역에 다양한 수자원을 주제로 하는 내수면 체험관과 네. 스마트 쏘가리 전시관, 360도 특수 영상관을 만드는 거 하나 하고, 네. 그 다음에 해수부, 농림부에서 그 지역에 우수 농특산물 홍보망을 하는 로컬 푸드 직매장을 설치하고, 네. 또 원주의 한 가지는 원주의 특산품인
옷, 한지공예의 전시공예관을 전체적으로 3층 건물로 하나 통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 들어서는군요, 한마디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효율적이니까. 근데 부처별로 이 예산 지원이 따로따로 원래 이루어지는 거였습니까? 원래 이제 그 분야가 달리 있으니까 농림부는 농림부 사업, 해수부는 해수부 사업, 또 환경부는 스마트 도시는 그쪽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을 해서 한 번에 이제 하니까 공모 사업 선정 당시에도 많이 이익이 좀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다고 정부에서 수범 사례로 지금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군요. 원래는 그 정부 부처별로 좀 예산 지원이라든지 또 사업든지 다 또 제각각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좀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원주에서도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사례고 전국적으로도 아마 처음 있는 이 5개 분야를 한 번에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처음 사례로 우수 사례로 지금 지정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케이블카를 설치합니까? 그러니까 케이블카라기보다도 곤도라 한 1km짜리 설치한다고 봅니다. 간영거리 주차장에서 그 출렁다리까지 올라가는 게 지금은 한 2km를 걸어가서 또 578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또 다시 걸리 내려오는 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이제 관광객이 힘들고 특히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요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또 큰 사업이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약 1,000억 정도 지금 이제 투자를 하고 합니다. 이 케이블카에만요? 예. 이 설립 위치가 그러면 이제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설치가 되는 것인데, 간흥관광지에서도 좀 어느 쪽에 이제 지어지게 되는 겁니까? 이 통합 건축물은 지금 이제 간흥관광지 내인데, 지금 그 주차장 입구에 저희가 약 2,000평 정도 땅을 사가지고 일부는 통합 건축물을 짓고 거기 간흥관광지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주차장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한 2,000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하, 그래요? 예. 그럼 전체 사업 규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 사업 규모는 약 320억 정도 됩니다. 건물 자체가? 거기에 이제 5개 그 분야가 국비가 약 100억 정도 들어가고 도비가 5억, 시비가 약 200억 정도 들어가서 320억 정도 들어가는 건물인데 요 정부의 300억이 넘으면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보름 전에 가까스로 정부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이제 탄력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부 심사도 통과했고 이제 사업에 이제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럼 이게 그 착공이 언제부터 시작되고요? 언제 또 완성되는 것으로 예상 가능한 겁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모가 끝나서 건물 공모가 끝나서 지금부터 내년 한 3월까지 이제 실시 설계를 해서 아마도 내년 한 4월 지금은 착공을 하면 아마 22년 상반기에는 완공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요? 상반기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건물만 짓는데 한 1년 정도 잡으면 되겠군요. 이제 사업을 뜨기 시작해서요. 이제 사업비는 다 확보돼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사실 예산 확보가 항상 뭐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리 사전에 공모 사업도 다 완료돼 있고 지금 이제 그 건축 공모도 끝났고 이제 시작만 빨리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 겨울 지나고 이제 그 땅이 좀 풀리기 시작하면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여러 부처의 사업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건물 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제 5 가지 분야의 사업을 이제 한 번에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시설별로 이제 토지 매입비도 따로 들고 공동 건축비도 따로 듭니다. 이런 화장실, 휴게실, 기계실 여러 가지 따로 들지만 통합적으로 하면 이런 것을 이제 함께 쓸 수 있고 또 나중에 이것을 각자 운영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운영하면 저희가 예산 절감 효과가 잠정적으로 약 100억 이상이 네.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관광객 입장에서도 차별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잖아요. 한 번에 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좋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관리 운영이 문제인데 나중에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 적응을 많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통합 건축물도 결국은 이제 그 간현관광지 종합개발 사원의 일환으로 또 시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종합개발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았죠? 예, 이 지역 간건관광지대 이제 원주에 아마 동부권의 최고의 명소가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한 2km 걸어가서 또 계단을 올라가니까 네. 여기 이제 곤도라 케이블카를 약 900m, 거리가 한 900m 정도 짓고, 또 하나는 그 위에 약 1000평 규모의 평평한 데가 있어서 여기도 하늘 정원도 또 만들고, 네. 또 산책로도 한 500m짜리 만들고, 또 이제 간현산을 걸어갈 수 있게끔 그 중국의 잔도처럼 그것도 지금 거의 한 50%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또 거기에서 아마 이제 38m를 올라가서 간현을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도 또 만들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유리다리가 이제 양쪽 산을 건널 수 있는 유리다리도 만들어서 이쪽에 아마 이제 내려오면 여기에 예쁜 또 캠핑장도 있고, 예. 분수대도 있고, 아마 관광객이 다양한 시설을 다이나믹하게 경험할 수 있어서 아마 최고의 명소가 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뭐 출렁다리밖에 없다. 예. 뭐 다른 시설들이 없다. 예, 너무 좀 약간 예. 그러니까 단순해서 네. 좀 이번만 요거 한 5가지 보완하면 전국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예.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설치가 또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한 80%는 돼서 몇 번 시연을 해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올해 내에 이것도 아마 준공이 될 겁니다. 이 시연을 해보셨다고 하는데 이게 안에 그 내용물이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영상이 매번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는 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영상이 이제 주기별로 뭐 이제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은 네. 일부 한 3개월 보고 또 다른 거 보고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그 화정 정점이라고 할까요? 2년 뒤에 이 복합 건축물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되면은 이 개발 사업도 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2년만 되면 아마 또 그쪽 우리 원주 북부권에 보면 이제 2개 지금 철도가 이제 개통이 되고, 네. 또 2년 후면은 이제 원주 연주 철도도 개통되면 아마 수도권에 약 2,500만이 올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최고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많지만 지금도 간현관광지는 전국 관광 100선에 선정이 돼서 아마 지금 많이 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첨단 시설이나 체험 시설 이걸 많이 만들어 주면 아마 랜드마크로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더더욱이 아마 국민이 잘 아시겠지만 아마 해외에 네. 나가지 못해서 때문에 요거만 잘 만들어 놓으면 예. 원주에 많이 와서 원주 지역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좀 기대를 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또 변화되는 과정이 있을 때마다 또 저희 한번 또 소개해 주시도록 하죠. 예. 오늘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원주의 김광수 부시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지역은 어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죠. 누적 확진자도 200명 훨씬 넘어서서요. 이제 215명을 어제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적 확진자의 4분의 1 이상이 최근에 보름 만에 발생할 정도로 감염 확산 속도가 빠르면서 좀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비율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까지 원주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15명을 기록하고 있군요. 네, 어제 하루 동안 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800여 명, 자가격리자는 500명이 넘습니다. 지난달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원주 지역의 누적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는데요. 누적 확진자의 4분의 1 이상이 보름 만에 발생할 정도로 감염 확산 속도도 매우 빠른 편입니다. 또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4명에 가깝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60% 정도가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라는 점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원주시는 고령층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고위험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선제검사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검사를 받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시설에 638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선제검사가 진행됐는데요. 지난 주말 동안 25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그중 1명이 어제 양성 판정을 받은 212번 확진자입니다. 이 확진자는 원주 혁신도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확진자의 자녀 3명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확진자인 자녀가 다니는 봉대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는 오늘 이동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전수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진행된 원주시 코로나19 긴급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확진자의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는 효과적인 정보 공개를 위해서 지난 주말 동안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접촉자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의 동선에 대해서는 즉시 문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해당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원주시의 방역 체계를 왜곡 폄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신다면 방역활동 전반에 대해서 참관 및 감독 등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자가 있다면 언제든 보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5에서 16만 원 정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확진자가 많고 그래서 무상으로 원주 시민한테 전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무상으로 제공할 테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전부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러한 방식을 운영할 거고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무료 선제 검사가 실시되는 것인데 212번 확진자도 여기에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고 확진자의 또 자녀가 이 봉대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요. 뭐 사전 검사 안 하고 그냥 생활했으면요, 이게 또 대형 확산에 또 시발점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나마 다행인데. 자, 그런데 좀 반대의 경우도 있군요. 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자가격리자 1명을 또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요. 네, 원주시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자가격리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원주시는 최근에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고령층 자가격리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늘고 있는 자가격리자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인력 30명을 추가해 보건소에 배치한 상황인데요. 또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미뤄 감염을 확산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증상이 있을 경우엔 즉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원주시 코로나19 긴급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최근 의료기기 판매업소 감염은 증상이 나타난 후 열흘이 지나서야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즉시 진단검사를 받았거나 집에만 머물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켰더라면 그로 인해 23명이나 추가로 확진되는 불행한 일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식도 운동시설발 감염 확산도 최초 감염자가 증상을 나타나고 6일 만에 검사를 받아 총 68명이 확진되었고 봉산동 음식점 관련해서는 5일 만에 검사를 받아 그 사이 총 24명이 감염되었으며 교장 연수 관련해서도 철원 확진자가 11일 만에 검사를 받는 바람에 원주시에만 7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검사가 늦어질수록 추가 확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기 때문에 계속 전파시키니까 확진자가 나오고 접촉자를 파악해서 우리가 하면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는 게 전부 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다거나 지인들, 친인척을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확산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또 생각을 버려야만 이 사태가 또 빨리 종식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영월군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오늘 사업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영월 소독지원과 농산지원팀의 김도영 담당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 주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영월군에서 현재 시행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이게 어떤 보험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및 우박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예.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어허. 가입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죠? 가입 대상자는 영월군에서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의 하나입니다. 예.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농업인께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전체 보험료의 85%는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하고 있고 예. 현재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에서 각 5%씩 추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 실제 가입자께서 부담하시는 금액은 전체 보험료의 5% 수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가입만 하시면 되는군요. 부담 없이. 예. 네, 그렇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을 때 농업인들 네. 좀 어떤 점들이 이제 경영상에 좀 도움이 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에 예고 없는 자연재해로부터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농작물뿐만이 아니라 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좀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올해 여름에도 집중호우로 이제 피해가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럴 때 농작물 재해보험 필요성을 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면 될까요? 집중호우 같이 태풍, 우박, 가뭄, 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했을 시에 농작물 피해를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재해 발생 시에 재해 발생에 대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시면 어느 정도 피해를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가입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 기간은 작물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제 가입하실 수 있는 지역 농협 지점에서 문의를 하실 수 있고 예. 현재 복숭아는 11월 27일까지, 포도는 12월 4일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농작물별로 좀 차이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가입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가입 방법은 해당 작물의 가입 기간에 지역 농축협 상구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물별로 또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좀 잘 살펴보시고요. 일단 네. 꼭 좀 무조건 드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월소독지원과 농산지원팀의 김도영 담당자였고요. 자, 11월 17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의 일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의 김덕님, 구성의 김유진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